4월 3일 장마감 브리핑입니다. 오늘 시장은 방향성을 잡기 어려워 보였는데 특히 장중 유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이란 관련 지정학적 우려의 유가 급등, 증시는 혼조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0.13% 하락하며 46,504.67에 마감했지만 S&P 500 지수는 0.11% 상승한 6,582.69를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도 0.18% 오르며 21,879.18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처럼 주요 지수가 혼조세를 보인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외연 연설 이후 국제 유가가 11% 넘게 폭등하며 시장의 투자 심리를 크게 뒤흔들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연설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군요.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내용과는 다른 방향의 발언이 나온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시장은 이란과의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를 일부 가지고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이란을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명확한 철군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분명한 메시지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더욱 키웠고 세계 원유 공급의 동맹인 호르무즈 해협의 불확실성으로 직결되면서 유가를 끌어올린 것입니다. 결국 급등한 유가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면서 주식시장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움직인 핵심적인 요인들은 무엇이었는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오늘 시장을 움직인 가장 큰 동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 촉발된 지정학적 리스크였습니다. 이 리스크가 유가를 끌어올리고 결국 인플레이션 우려로 번지면서 시장 전체를 흔들었는데요. 먼저 이 지정학적 불확실성 문제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그 대통령의 연설이 시장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던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됐습니까? 네, 시장은 분쟁의 조기 해결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품고 있었지만 대통령의 연설은 오히려 불확실성의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종전 시간표 제시 없이 오히려 이란을 강하게 타격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오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공포가 시장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국제 유가로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장중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하며 폭등했고 이는 즉각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습니다. 이례석으로 안전자산인 미 국채 시장에서도 매도세가 나타났는데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4.38%까지 치솟으며 인플레이션 공포가 위험 회피 심리를 압도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달러 인덱스 역시 0.5% 넘게 오르며 강세를 보였고 변동성 지수인 빅스도 장중 한때 27을 넘어서는 등 시장의 불안 심리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S&P 500 지수는 강보한 마감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에너지 섹터만 홀로 급등하는 등 극심한 차별화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유가 급등의 진원지, 역시 호르무즈 해협 문제였군요.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언급을 했기에 시장이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한 것인가요? 결정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원유 공급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보장 문제를 동맹국들이 주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전 세계 원유의 5분의 1이 통과하는 이 해협의 통제권을 사실상 미해결 과제로 남겨둘 수 있다는 신호를 준 셈입니다. 이는 단순히 유가를 자극하는 것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지정학적 프리미엄을 강제로 부과하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 발언을 중동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며 에너지 공급의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브렌트유가 108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러한 공급 불안 심리가 직접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가 쇼크가 주식시장 내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섹터별 흐름도 짚어주시죠. 네, 시장은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장세를 보였습니다. 유가 급등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은 엑슨모빌, 쉐브론 등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는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로키드 마틴이나 레이시온 같은 방산주 역시 상승 압력을 받았습니다. 반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항공업계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제트유 가격이 100% 이상 폭등하면서 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아메리칸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의 주가는 3%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유가라는 단일 변수가 산업별 희비를 극명하게 가르면서 지수 자체는 혼조세였지만 시장 내부의 체감 경기는 매우 불안정한 하루였습니다. 결국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가 연준의 통화정책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번 유가 급등은 연준의 정책 경로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시장은 연내 2차례 이상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이후 유가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은 사실상 소멸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투자은행에서는 연말까지 유가가 배럴당 $100 선을 유지하며 미국 경제가 저성장 고물가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경제 지표를 넘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게 전개될지와 이것이 연준의 결정을 어떻게 압박할지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의 도화선이 된 국제유가 급등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당시 충격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오늘 시장은 대통령의 연설이 촉발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모든 자산 가격을 뒤흔든 하루였습니다. 연설에서 이란과의 분쟁을 끝낼 명확한 시간표가 제시되지 않자 세계 원유 공급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불확실성이 증폭됐습니다. 이 소식에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11% 넘게 폭등하며 배럴당 $111 선을 넘어섰고 국제유가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 선물 역시 급등하며 배럴당 $108 선을 돌파했습니다. 유가 급등은 곧바로 인플레이션 우려로 번지면서 채권 시장을 강타했고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 채권을 매도하면서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장중 4.38%까지 치솟았습니다. 시장의 공포 심리를 대변하는 변동성 지수 역시 급등하며 불안감을 키웠고 주식시장 내부에서는 에너지 섹터가 급등한 반면 유가 상승에 직격탄을 맞는 항공주들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극명한 차변화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유가 급등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고 이것이 다시 채권금리 상승으로 이어진 연쇄 반응이군요. 그렇다면 이번 유가 급등이 과거의 오일 쇼크와는 어떤 점에서 다르고 시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까? 이번 유가 급등은 경제 호황에 따른 수요 증가가 아닌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공급망 충격이라는 점에서 훨씬 더 위험합니다.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인데 이는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동시에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전형적인 조건입니다.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로 인한 연방준비제도의 정책 딜레마입니다.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언급했듯이 연준은 물가 안정을 위해 긴축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과 경기 둔화를 막아야 하는 상반된 압력에 동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졌고 오히려 추가 긴축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 극도로 커진 점이 투자 심리를 가장 크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연준의 정책 선택지가 좁아졌다는 점이 핵심이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장 내부의 희비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에너지 섹터는 이례적인 강세를 보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나요? 네, 유가 급등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는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엑슨모빌과 쉐브론 같은 대형 석유 기업들의 주가가 눈에 띄게 상승하며 시장의 하락 압력을 일부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티그룹의 분석에 따르면 과거 4차례의 주요 에너지 공급 충격 당시에도 에너지 주식은 강한 성과를 보였으며 현재 에너지 섹터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 평균보다 낮아 여전히 투자 매력이 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반면 비용 구조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항공사들은 최악의 하락을 보냈습니다. 델타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등 주요 항공사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는데 지난 한 달간 항공유 가격이 2배 이상 급등하면서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주가를 짓눌렀습니다. 결국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에 해소되지 않는다면 유가 변동성이 계속해서 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겠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주목해야 할 변수들을 짚어주시죠.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역시 이란과 오만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규약 관련 소식입니다. 장 후반에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낙폭을 일부 만회하고 유가가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시장이 얼마나 중동의 외교적 해법에 목말라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유가 안정을 위한 미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 가능성이나 러시아의 원유 생산 차질 문제도 주시해야 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의 일부 항구 시정과 저장 능력이 손상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추가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분간 시장은 거시경제 지표보다는 중동의 지정학적 뉴스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큰 상황 속에서 개별 기업들의 흐름은 어땠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가가 60달러 선에서 시작해 장중 내내 하락세를 보이며 결국 1% 넘게 하락 마감했는데 특별한 악재가 있었던 건가요? 네, 오늘 BMI는 뚜렷한 뉴스 없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시장의 우려를 샀습니다. 이는 특정 당일의 이슈라기보다는 회사가 직면한 구조적인 딜레마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이 표출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핵심은 바로 특허 절벽 문제입니다. 2028년경 미국 내 특허 만료가 예정된 항응고제의 엘리퀴스와 면역항암제의 옵디보 두 제품이 회사 전체 매출의 약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간 240억 달러 이상의 현금 흐름이 사라질 수 있는 거대한 위협이며 시장은 이 확정된 미래의 리스크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의 절반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군요. 그렇다면 회사는 이 명백한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회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우 공격적인 M&A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기존 블록버스터가 창출하는 막대한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카로나, 레이지바이오와 같은 유망 바이오테크 기업을 인수하며 차세대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는 특허 절벽이라는 거대한 구멍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메우려는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막대한 부채가 발생했고 이는 신약 개발이 실패할 경우 회사의 재무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래의 성공 가능성에 회사의 운명을 걸고 있는 셈이군요. 인수를 통해 확보한 신약 파이프라인의 잠재력은 어느 정도로 평가받고 있습니까? 성장 잠재력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도 존재합니다. 특히 조현병 치료제 코벤피는 수십 년 만에 등장한 새로운 기전의 약물로 알츠하이머 정신병 등으로 적응증을 확장할 경우 거대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꼽힙니다. 또한 레이즈바이오 인수로 확보한 방사성 의약품 플랫폼 역시 차세대 항암 치료 패러다임을 이끌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신약들이 성공적으로 상업화된다면 240억 달러의 매출 공백을 메우고도 남을 파급력을 다질 수 있다는 낙관론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가 흐름을 보면 시장은 그 가능성보다는 당장의 리스크에 더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성장 스토리에 대한 반론은 무엇인가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시장의 핵심 우려는 신약 파이프라인의 성공이 불확실한 희망인 반면 매출 절벽은 확정된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신약 개발은 본질적으로 실패 확률이 매우 높으며 상업화에 성공하더라도 기존 블록버스터의 매출 규모를 대체하기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시장은 이 필연적인 실적 공백기와 M&A로 인해 늘어난 부채 부담을 동시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의 주가 하락은 장밋빛 미래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예측 가능한 수익 붕괴와 재무적 압박이라는 현실적인 리스크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시장의 합리적인 재평가 과정으로 관찰됩니다.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강한 경제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틀 연속 하락 마감했는데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늘 발표된 ADP 민간 고용과 ISM 서비스업 지수가 모두 예상을 상회하면서 오히려 시장에는 독이 됐습니다. 강력한 경제 지표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후퇴시켰고 이는 국채 금리 상승과 증시 하락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어제 파월 의장이 데이터에 기반한 신중한 접근을 재차 강조한 만큼 시장은 좋은 경제 지표를 금리 인하 지연의 신호로 해석하며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다우와 S&P 500, 나스닥 모두 이틀 연속 하락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가 다시 안개 속에 빠진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남은 일정 중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만한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시장의 모든 관심은 이제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오전에 발표될 노동부의 3월 고용보고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ADP 민간 고용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이번 공식 고용보고서가 정말로 노동시장이 여전히 뜨거운지를 확인시켜줄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신규 고용자 수뿐만 아니라 실업률과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까지 함께 발표되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정책 향방을 가늠할 핵심 데이터가 될 전망입니다. 금요일에 발표될 고용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첫째는 비농업 신규 고용자 수입니다.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할 경우 강력한 노동시장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워 금리 인하 기대를 더욱 약화시킬 것입니다. 둘째는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당 평균 임금, 즉 임금 상승률입니다.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지 않고 오히려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명백한 신호로 받아들여져 시장에 가장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시선은 금요일에 발표될 고용보고서의 세부 내용으로 향하고 있군요. 오늘도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국면에서는 하나의 지표에 섣불리 반응하기보다 여러 데이터를 종합하며 추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고용보고서는 다음 주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와 함께 연준의 6월 금리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차분하게 시장 상황을 지켜보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4월 3일 장마감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